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세명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세명전기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엮이면서 갭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갭상승이 나왔었지만 결국에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명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세명전기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함께 살펴보자면 세명전기의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송배전 선로 가설과 철도 전차 선로에 사용되고 있는 이 금구류 그리고 섬유 직기용 섹셔널 빔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매출 비중을 살펴보자면 거의 이 금구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송배전 이러한 금구류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테마와도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금구류 어떤 제품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 세명전기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함께 보도록 하면요.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 판매를 한다라고 한답니다. 일단 이러한 제품들 송전탑이나 이 전신주에 대부분 사용이 되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게 되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AI 데이터 센터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세명전기 갭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엮여서죠. 함께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전력망 복구에 협력을 하겠다. 수의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다라는 뉴스예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전선조합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있었대요. 전선조합이라고 한다면 뭐 세명전기를 필두로 뭐 대한전선, 재룡산업 뭐 등등등 이러한 전력기기 업체들이겠죠. 이러한 전력기기 업체들이 모여서 이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요. 여기 이 전선조합은 참여 희망사를 중심으로 이 10월쯤에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시장 조사와 이 관련 기관 방문 및 MOU 체결 등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향후 10년간 650조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제2차 대전 이후에 황폐화한 유럽을 복구할 마션 플랜에 비교될 정도로 세계 주요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부분 좀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라고 해봤더니 이러한 또 뉴스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죠. 트럼프가 현재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겠다라는 공약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비쳤는데 사실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이 트럼프와 해리스 양자 대결이 확실시해 보이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해리스가 살짝 앞서는 구도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이었던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를 포기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잡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 트럼프 관련주인 우크라 재건주가 매수세로 몰렸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케네디의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오면서 그 해리스보다 좀 더
앞설 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이렇게 조금 말이 도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푸틴이 어제 이 체첸 공화국을 깜짝 방문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체첸 수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했냐면은 우크라이나와 싸울 병력을 좀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체첸 수장은 우크라이나와 싸울 병력 수만 명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체첸의 병력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밀릴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이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보겠습니까? 서방 국가들도 더욱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서 전쟁은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생각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좀 살짝 시기상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성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테마성 좀 살짝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주가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가 부분 9%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오면서 고가 14%를 형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종가는 마이너스 1.59% 그러니까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종가 장이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시장 반응에서도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과연 지금 형성이 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저항대 부근은 오늘 윗꼬리가 달렸던 이 부근인 이 6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이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여기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저항대를 결국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과연 어디서 지지를 해줄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면서 다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좀 그런 것을 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맺음을 맺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세명전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투자에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연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